요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어떤 조사를 했는데 배우고 싶은 게 스피치. 이러면 스피치 배우고 싶으세요? 스피치.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거 되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렇죠?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영향력 미치는 거. 저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저는 3P 바인더를 배우면서 강경 대표님께 선한 영향력 이런 걸 배웠거든요. 영향력을 가진 자, 즉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는 말솜씨이다. 그러니까 말솜씨. 다른 하나는 글솜씨이다. 말솜씨, 글솜씨. 채팅만 한번 남겨주실까요? 말솜씨, 글솜씨. 네, 공부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스펜서라는 뭐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도 이제 어떤 글을 쓰면서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는 거, 저희 메신저 유치원에서 지금 훈련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10분씩 글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거, 또 뭐 팟빵 하는 거, 이런 게 다 훈련이거든요. 저는 2012년부터 이 메신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블로그랑 독서 모임.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만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런 거 독서 모임 만드는 것도 알려 드릴 거예요.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어디서 모으냐? 블로그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블로그에서 뭐 일기 쓰면 뭐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3일 만에 취소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그래도 누가 어떤 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블로그를 쓰다 보면요. 제 주위에서 블로그 써가지고 책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웃풋 하는 거, 인풋보다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강의 많이 듣고 책 많이 읽잖아요. 작은 아웃풋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아웃풋. 그게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말솜씨, 글솜씨. 그러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예요. 글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이 잘 써지는 거고요.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말도 조리 있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이제 글쓰기 멘토는 이은대 작가님인데, 이은대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쓰는 글보다 지금 쓰는 글들이 확실히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또 빨리 써야 되는데, 네, 하여튼 빨리 열심히 쓰겠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책 한번 가서 볼게요. 36페이지. 책 있으시면은 책 갖고 보시면 좋고요. 없으시면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36페이지. 누구나 자신만의 영감과 지혜를 갖고 있다. 나만의 영감, 나만의 지혜. 그쵸? 37페이지에 보시면 열정과 목적이 이끄는 메신저의 삶. 그렇게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메신저 시작하시면 되세요, 메신저. 저는 어릴 때 꿈이 사실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수학 선생님. 예.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지식과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39페이지. 진정 원한다면 자신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 결심, 결단. 채팅만 한번 남겨주실까요? 결심, 결정, 결단.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심을 해요. 딱 내가 한번 메신저가 돼보겠다. 내가 책을 한번 내보겠다. 내가 글을 한번 써보겠다. 어떤 결심의 순간, 결정, 결단. 이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다 읽다 보면 이 순간이 있어요. 결심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근데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처럼 어떤 이게 잘 됐을 때보다는 좀 안 됐을 때, 힘들었을 때 이거 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29살 때 딱 뺨 맞았을 때 딱 결단했어요. 나 평생 이렇게 살진 않겠다. 그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런 강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작년에 딱 이제 결단을 했죠. 나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100% 지금 온라인만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이제 1대1로만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다 없앴어요. 근데 오히려 사업이 훨씬 더 커졌어요. 결심, 결정, 결단. 많은 분들이 좀 이거 하기를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 결단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딱 이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딱 결심, 내가 딱 하겠다 하는 거.
우리 아까 선배님도 딱 본인이 딱 하겠다 결정한 거는 반드시 해낸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건 것 같아요. 반드시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거. 다른 사람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기 싫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매주 사람이 오던지 안 오던지 매주 내가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안 온 날도 많았죠. 안 온 날은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한 거예요. 사람이 오던지 안 오던지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계속 한 거예요. 39페이지. 나의 어린 시절 꿈은 다른 이들의 큰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미약하나마 내가 아는 인생의 지혜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40페이지 가서 보실게요. 그랬던 어느 날 TV에 나온 한 남자가 내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사도 교수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였다. 이 토니 로빈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이죠. 벽돌책. 무한 능력. 토니 로빈스 뭐 책을 쓰면 꼭 이렇게 두껍게 쓰는지 몰라. 예, 뭐 무한 능력. 좀 두꺼운 책들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여튼, 저도 그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그 조율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조율사. 그래서 어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 피아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된다. 계속 쪼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기적으로 쪼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예. 저도 코칭을 받거든요. 저도 코칭을 받고, 저도 상담도 받고, 저도 계속 배우는 거죠. 오늘도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P 독서 리더 과정 하루 종일 수업 들었어요. 그거 수업 듣고 머리 이쁘게 자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 혼자서는 변화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건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 예. 하여튼 토니 로빈스. 다만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 그는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원하는 삶을 살고 변화를 일으킬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무한한 능력.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요. 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라는 사람도 얘기하기를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 사용하고 죽느냐? 3%, 5%도 사용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저는 올해 키워드를 잠재의식으로 잡았거든요. 잠재의식. 예.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토니 로빈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막 청소부고 막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어떤 체육관으로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근데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차가 막 밀려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강연을 들으려고 그 지역에 교통 체증이 일어날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도 세미나를 이제 갔었는데 진짜 막 한 번 세미나 막 몇만 명씩 듣거든요. 세미나 이런 강의들 몇만 명씩 들어요. 네. 대박이죠. 그는 인생에서 배운 바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렇다. 바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롤모델이죠. 저는 브랜드 버처드 백만장자 메신저 저자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롤모델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브랜드 버처드 사진을 갖고 가서 이 머리처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 된대요. 외국인 머리랑 달라가지고 이게 안 된대요. 예. 하여튼 롤모델이 누구냐? 토니 로빈스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버처드의 롤모델이 토니 로빈스예요. 브랜드 버처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토니 로빈스의 그 오디오 테이프를 하나 사게 돼요. CD를. 그게 그날 밤 나는 토니 로빈스의 오디오북 내 안에 힘을 샀다. 내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두 번째 물건이었다. 배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신용카드로 두 번째로 산 물건이었대요. 빨리 접하고 싶은 마음에 빠른 배송을 주문했고 오디오북을 받은 후에는 되풀이해서 듣고 또 들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CD 같은 거 이제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인터넷에 결제하면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저 제주도 갔을 때 책 많이 안 갖고 갔거든요. 한 박스밖에 안 갖고 갔어요. 책을 많이 갖고 가고 싶었는데 한 박스만 갖고 갔어. 그 나머지는 다 전자책으로 결제하면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저 지금 김동학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앱이 저는 리디북스 앱을 썼는데 이 예스24 이북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00원 결제하면요 좋은 책들 100만장자 메신저 책도 거의 한 2만원 하거든요. 그 책도 있고요. 하여튼 좋은 책들이 여기 다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예. 예시24 이북. 그래서
한 4,900원인가 하면 월 결제하면은 거기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전자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동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배달할 때 29살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MP3. 그 당시 MP3. 목걸이형 MP3. 뭐 아이리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게 목걸이 해가지고 계속 강연을 들었어요.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강사였으니까 계속 그런 강연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쉐도잉을 했어요. 쉐도잉이라고 해서 계속 김정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강사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너무 많이 있고 팟빵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팟빵 그쵸? 오디오북을 받은 후에는 데프리에서 듣고 또 들었다.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채팅방에 남겨서 반복.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복이요. 반복. 사실 저도 한 번 들으면 몰라요. 근데 저도 독서 리더 과정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220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재수강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요. 알아도 또 들어요.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극의 유지. 반복, 반복, 반복. 계속. 이게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김영환 교수님이 이 중국어로 강의를 하시는데 중국어로 강의를 하시면은 중국 사람들 그런데요.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고. 중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니까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 중국어 테이프 5개를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들었대요. 반복. 좋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 4시간 내내 듣는 일도 많았다. 내게 있어 그의 메시지는 정말 놀라웠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하지만 진정 원한다면 자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내가 진정 원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로만 살아왔어. 나는 그냥 아빠로만 살아왔어. 난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 근데 저는 배달 10년 동안 배달하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약간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결정한 거야. 나 평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 딱 결단을 한 거예요. 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보다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저는 고교 중퇴 배달부였다니까. 1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저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냐?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어 이상철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 마음이 먼저 강사로 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도 저자들을 찾아가고요. 강사들을 찾아가고요. 그런 책들을 읽고요. 마음이 강사가 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꿈 파괴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꿈 파괴자도 있어요.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에이 네가 무슨 그런 사람들의 귀는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안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얻은 메시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몇 해 동안 나는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펙 초프라, 스티븐 코비 박사,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데이비드 바크,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죠. 등 자기개발과 비즈니스 분야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었다. 자, 여기서 듣고 읽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팟빵이라든지 이런 강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책을 쓰는 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달리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마라톤을 뛰겠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에도 처음에는 5km를 먼저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km를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요, 블로그, A4 용지 한 장. 김영환 교수님 저한테 제가 책 못 썼을 때 김영환 교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3일에 하나씩 칼럼을 써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칼럼을 써라. 칼럼이 모이면 책이 된다. 저는 또 친하신 김균환 대표님이랑 있거든요. 이분도 카페에다가 칼럼을 계속 쓴 거예요. 그게 또 모아져서 책이 된 거거든요. 책을 쓰려고 하지 말고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웃풋 루틴. 내가 글을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말을 하세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 저는 TX650이라는 이 녹음기가 있어요. 그럼 강의할 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요. 녹음한 걸 듣고 내가 치는 거예요. 예. 인풋은 말하기
어, 듣- 듣기랑 읽기죠? 이제 아웃풋. 저는 아웃풋에 관심이 많아요. 아웃풋은 말하기랑 쓰기. 그럼 내가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요.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저희 메신저 유치원에서 하루 10분씩 계속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보내요. 예.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2012년부터 메신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5년까지 블로그를 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사업의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블로그였어요. 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해요, 진짜. 그래서 블로그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은 블로그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다 뭐를 쓰느냐? 처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쓰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의 내용들을 쓰면서 책 속에 좋은 한 문장,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필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강의를 듣고 그냥 수업 내용만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업 내용 일부만 해놓고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한 나의 경험.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신현숙 선생님이 신현숙 강사님 오늘 그런 아이 자녀 영재 교육 시켰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들이 있었죠. 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나도 자녀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했었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 못했었는데 그럼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들 더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내용만 그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들 더 많이 쓰셔야지 그게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강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중물 채팅방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마중물. 그러니까 저는 독서도 강연도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보면요, 그냥 마중물처럼 이 키워드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딱 여기 처음에 인트로에 교통사고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난 교통사고 한 번은 나봤다. 그러면요, 내가 교통사고 우리 안지영 선생님이 교통사고 그쵸? 내가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쵸? 내가 잊고 지냈지만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 교통사고 난 이야기 쓰세요. 예. 자기계발과 비즈니스 분야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자, 보세요. 책. 첫 번째.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첫 번째 책, 테이프. 근데 요즘엔 테이프 안 듣잖아요. CD, 요즘엔 CD 안 듣잖아요. DVD 안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책 쓰는 건 힘들다니까요. 책 쓰기 전에 뭐부터 하자? 블로그부터 하자는 거예요. 블로그를 열심히 한 다음에 A4 용지 한 20장 분량의 소책자를 만들자고요. 소책자. 무료 소책자. 제가 해보면 제 오픈 채팅에 3,000명 있는데 다 사람들을 뭘로 모았느냐? 무료 소책자로 모은 거예요. 무료 소책자. 소책자 드릴 테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 제일 다 하시는 얘기가 모집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료 자료를 주는 거예요. 무료 자료를 주면서 일로 들어오세요. 낚시할 때 그냥 바늘만 담아놓으면은 이게 고기가 물어요? 그게 뭐야? 어망? 그 어망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물고기 이걸 해놨어요. 그물을 쳐놨어요. 근데 안에다 미끼를 넣어놔야지 물고기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자료를 줄게요. 일로 오세요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오픈 채팅만 띡 만들어놓고 들어오세요. 링크만 띡 올리면 누가 들어와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무료 소책자예요. 무료 소책자. 그럼 무료 소책자도 한 번에 혼자 만들려면 힘들다니까요. 글을 써야죠.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나의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근데 나의 스토리가 없이 어떤 컨텐츠만 올리면요. 사람들이 관심 오히려 안 가져요. 나의 스토리는요. 오로지 나의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이거부터 쓰세요. 근데 꼭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니까? 저는 성과가 없는데요? 누가 성과난 이야기 쓰라고 했어요?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쓰시라고요. 근데 꼭 성과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나 이렇게 아프고 나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도전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거 대박 났잖아요. 크게 성공하고 잘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고 못났어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좋은 글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안 쓰는 거예요. 맨날 잘난 이야기, 자랑만 SNS 다 허상이에요. 인스타 보면 다 이쁜 얼굴, 막 멋있는 모습. 막 박형근 코치처럼 살고 싶대. 저는요, 여기 위에만 이게 동동동 떠 있는 건데 밑에서 미친 듯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겉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부족한 모습들도 나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써보세요. 이대건 원장님 너무 쓸 얘기 많잖아요. 학원 잘 안 됐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 자, 보세요. 테이프나 CD 이제 안 해도 된다. 유튜브 하면 되잖아요. 팟빵 하면 다 공짜예요. 유튜브 하는데 여러분 돈 들죠? 팟빵 하는데 돈 들죠? 예?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죠. 또 그거에서 돈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안 하는 거죠. 얼굴 안 나오게라도 하시라고. 얼굴 안 나오게. 화면만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화면만 나오게. 목소리만 나오게 하시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편하면요.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시라고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치시라고요. 거꾸로 나는 글 쓰는 게 편해. 그럼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띄워놓고 그걸 읽으라고요.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글쓰기가 편하다. 1번. 나는 말하는 게 편하다. 2번.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내가 편한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만드셔야 돼요. 음성 콘텐츠도 있고 글 콘셉트도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읽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미나. 예전에는요, 세미나 하려면요, 이거 뭐야, 대관해야 되고요, 막 모집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예전에는요, 이거 세미나 잘못했다가요, 이게 돈이 더 들어가요, 오히려. 예전에는 저는 10명 올 거 생각해도 강의장을 빌려놨는데, 장진 선생님 열심히 춤추더니 이제 하품하고 있어. 예? 예? 카메라 끄시고 가셔서 좀 편하게 누워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기프티콘 제 연락처 여기 떠났으니까 저한테 카톡 주세요. 예. 채팅방에. 예.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미나 빌리면요. 브랜드 버쳐도 그거예요. 강연장을 빌리면 예전에는 막 호텔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럼 호텔 막 예를 들어서 100명 올 거 생각해서 100인실을 빌려놨어요. 근데 사람이 10명밖에 안 왔어. 그럼 그거 누가 돈 다 내야 돼요? 운영자 돈 다 내야 되는 거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저도 그런 적이 많았다니까요. 강의장 10명 올 거 생각해가지고 10인실 강의장 빌려놨는데 1명, 2명 오는 거야. 그러면은 2명 와가지고 강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죠. 지방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차비 나오고 대관료 나오고 시간 다 날리고 지방 가면 하루 이틀 있어야 되거든요. 갔다 오면 오히려 손해야. 그래도 계속 가서 뭐 했냐? 씨를 뿌린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한두 명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소개해주고 계속 간 거예요.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온라인이니까 줌만 키면 돼. 강의할 때 9시 강의잖아요. 저는 8시 55분에 딱 들어와요. 8시 55분에. 예전에 캐리어 2개씩 끌고 다녔다니까요. 자, 땡큐 코로나예요.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줌으로 하세요. 네이트온 계정 있으시면은, 네이트온 이메일 계정 있으시면 100명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충분해요. 예. 그리고 5명만 모이면 비즈니스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 여러 명 모으지 마세요, 처음에는. 사람을 여러 명 모으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온다니까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1로 시작한다.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한 사람만 오면 무조건 시작하세요. 1로 시작한다. 한 명만 오면 계속 하세요. 아무도 안 오는 날은요, 그냥 연습하세요. 근데 1로 시작하려면 뭐 올려야 돼요? 공지를 올려야 돼요, 공지를. 오늘 발표하신 분들, 오늘 15분 해봤기 때문에 1시간은 너무 쉬워요. 다음에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지하셔가지고 저희 방에서 메신저 위한 공부방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유 홍보하게 해드리잖아요. 또 홍보하시라고. 예. 5명만 모이면 비즈니스 된다. 처음에 1명으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저도 카페에 가가지고 10,000원 받고 3시간 알려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1명, 그 다음에 5명. 예, 내일 2명으로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코칭 프로그램. 저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려면 좀 거꾸로 학습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약간 10단계 프로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100만장대 메신저 수업 할 거거든요. 4주 5주짜리로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뭐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 만들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오픈 채팅방 만드신 분만 2단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도 안 만들면서 블로그도 안 하면서 뭐 그 다음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게 순서가 있다. 스텝 바이 스텝. 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제작해 사람들에게 내밀었다. 나는 3과 1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꾸준히 실천했다. 실행이 답이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배운 다음에 뭔가 실행한 거예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실행하잖아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 읽고 단 한 가지로 실행하면 내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마다 단 한 가지라도 실행하자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많이 듣는데 책은 많이 읽는데 내 삶이 왜 안 바뀌고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인풋만 하는 거예요.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배우기만 하는 거야. 오질나게 배워. 맨날 배워. 맨날. 뭐 공짜 강의라고 하면 공짜면 뭐 양재물이라도 마실 것 같아. 맨날 어디 공짜 강의 없나 맨날. 에? 여기 신청해놓고 또 저기 또 괜찮으면 저기 가서 듣고. 에? 안 들을 것 같으면 신청도 하지 마세요. 진짜. 에? 이제는 강의 듣지만 말고 강의를 직접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럼 강의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한 장씩 한 장씩 PPT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저는 PPT를 만들었다니까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책 읽고 좋은 문구 하나 해가지고 PPT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틀어 보는 거예요.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하나씩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죠. 요즘에는 뭐 망고보드도 있고 또 미리 캔버스도 있고 포메타 있잖아.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봐야지. 나중에 진짜 강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강의하실 분 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누구 탓할 거냐 이거예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 왜 없어요? 다 30년, 40년 살아왔잖아요. 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수익도 내는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땡큐 코로나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언제 어느 시대에 지금 밤 11시 이렇게 강의를 듣겠어요. 집에서. 예? 가는데 오는데 시간에다가 남편 눈치 봐야지. 애들 눈치 봐야 돼. 애들 밥 해줘야지. 예? 이제 누구나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 도우면서 인정도 받고 예?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받고 저 이번에 5월 달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세금을 걱정하게 되더라고. 즉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떠올린 세 가지 질문과 메신저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당신의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43페이지.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 계세요. 자녀들을 영재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신영수 선생님이 오늘 그냥 무료로 짧게 특강을 하신 거예요. 2시간, 3시간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코칭까지 하는 거예요. 코칭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1시간 코칭. 신현수 선생님이 어떤 진단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영재로 할 수 있게끔 코칭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유료예요, 유료. 비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유료예요. 근데 나의 자녀를 영재로 키우고 싶다. 우리 신현수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유료라도 나는 돈을 내고 코칭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5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우리 신현수 선생님 누룽지 사업 하시거든요. 우리 이대건 선생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예. 안지영 선생님 예. 학원 하실 때 가서 상담 권은희 선생님도 그렇고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영재고 가고 뭐 과학고 가고 막 했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궁금하지 않아요? 전 따로 만나보고 싶은데. 나의 미래의 와이프랑 같이 한번. 제 미래의 와이프는 아직 저기 우주 끝에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 지구에 도착을 안 한 것 같아. 우리 이대건 선생님이랑, 예, 그냥 손잡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예. 그 얘기를 하시다. 누가, 너무 한쪽으로 발달하면 한쪽이 좀 모질하다고. 너무 한쪽으로, 나는 이런 강의 쪽으로만 너무 발달했어. 내가.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지식 창업을 시작하는 거를 신현숙 강사님 오셨는데 여기 돈 받고 코칭 받고 싶다는 분 많아요. 돈 내고. 그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이 돈 내고 한 10만 원씩 받으세요. 한 시간당 10만 원씩 좀 싸게 해주세요. 여기 계시면 다 돈 없어. 코칭 해주세요. 코칭.
그 채팅방, 오픈 채팅방 주소도 여기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 그럼 내가 조언해 주시는 게 뭘까? 저는 지식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저도 한 6, 7천만 원 썼거든요. 그 처음 지식 창업 하시는 분들 돕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걸 돕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의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돕고 싶으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남들보다 전문가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채팅만 한번 남겨주실까요? 그쵸. 시간, 에너지 효율화, 10배 발전. 너무 좋아요. 건강 코칭, 김보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건강 코칭. 그쵸.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내가 남들한테 요거만큼 얘기해 줄 수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요. 건강 코칭이에요. 그럼 건강 코칭과 관련한 책을 10권 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건강 코칭과 관련한 수업을 한 10개 정도 들어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하는 건 독서 모임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럼 책을 10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10권의 책을 건강과 관련한 주제로 해서 건강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한테 건강과 관련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변화된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비용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쵸. 정부 사업 해본 거, 치유. 네, 너무 좋아요. 정부 사업 지원 이런 것들도 네, 할 수 있고요. 내가 해봤던 것들은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인터넷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내가 찾은 것이라고는 책을 쓰는 방법, TV 방송에 출연하는 방법, 혹은 자기개발 강사로 돈을 방법 같은 정보뿐이었다. 가치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나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업군을 구루 산업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다. 그러니까 직업을 이걸 뭐라고 하지? 그 직업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거야. 이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 이거를. 이 직업군을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창직 맞아 맞아. 창직을 한 거예요. 어 그럼 도대체 챕터 1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나? 자 보세요. 브랜드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돈을 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도대체 누가 내 이야기 들으려고 돈 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누가 나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이걸 배우려고 하겠지.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강의를 했거든요. 처음에 누가 나한테 스마트폰 이거 배우는데 돈 내고 이거를 나한테 배울까? 그러니까 처음에 10,000원을 받는데 이게 너무 떨리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사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돈을 내겠어요? 내 생각 자체가 나를 가로막는 거. 아까 코끼리 보셨죠? 코끼리. 코끼리 발목을 아기 때부터 묶어놓으니까 성인이 돼서 힘이 생기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내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듣지?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평범한 사람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매우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경험은 평범하고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니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고 부적절한 태도이다. 당신은 당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높은 수익도 올리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이제 메신저는 어떤 일을 하고 메신저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자.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신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신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메신저는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뭐 메신저 이거 할 줄 알았겠어요? 맨날 배달통 메고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배달하러 다녔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식을 배달하잖아요. 지식, 널리지 딜리버리 하잖아.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은 없다. 나는 메신저가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메신저는 늘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돈을 받아요. 돈을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받는데 돈 내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래서요.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끔 만들어야 돼요. 56페이지 가운데 그러나 나는 남을 돕는다는 서비스 정신을 지니는 것이 메신저라는 직업에 다가서는 강력한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사업 측면에서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한다. 저의 설명이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메신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코치, 남을 돕는다는 서비스 정신, 남을 돕는다.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남을 돕는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끔 도와야 돼요. 그게 메신저의 삶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도울수록 내 수입은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나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사업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계속 도와야 돼요. 저도 지금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다 하실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어떤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못 하실까봐 제가 이 시간에 어제 목포에서 배 타고 기차 타고 어제 밤에 왔어요. 어제 밤에 와가지고 아직 그 여행 복이 아직 다 안 풀렸는데 이거 또 안 하면 또 이제 또 막 메신저 유치원 과제도 안 하고 막 내가 메신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랐고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실까봐 정신교육 하려고 다시 줌을 킨 거예요. 오늘 발표 내분하신 분들, 전문 강사님도 계셨지만은 다 평범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잘 하시지 않아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막 눈물 나는 거 꾹 참고 있었어요. 나는 수도꼭지인가 봐. 이게 남자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눈물이 많아진다. 요즘은 툭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한번 나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참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적인 만족도 누릴 수 있는 게 메신저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평범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1년 만에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너무 잘 됐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어요. 이제 기회가 왔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요. 용기 있는 자는요,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용기? 미움받을 용기. 모임을 만들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리더예요, 리더. 저희 메신저 유치원에서도 저희 조장님들이 제일 많이 성장하고 계실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총대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동이를 메고 가니까 욕도 먹고 물도 맞는 거예요. 리더. 애도 쓰고 마음도 쓰고. 강의하다 보면요. 강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메시지 전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신영수 선생님 그거 만드시냐고 막 며칠 고생하셨을 거예요. 너무 잘 만드셨던데. 계속 생각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성장한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메신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저도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저도 지금 김영환 교수님 콘텐츠 스쿨 듣고 있고 독서 리더 듣고 있고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계속 네네네. 아 100만 원 또 달성하셨대요. 저기 미국에서도 독서 모임 만드셔가지고 5월달에 100만 원 달성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용기 어떤 두려움, 내가 뭐라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계속 나를 가다 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감옥이죠. 내 생각이 나를 발목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끔, 내가 이런 모임을 하지 못하게끔,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영어 모임이라든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건강 모임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모임을 만드시면 좋고요. 어떤 메시지, 일회성 특강을 하셔도 좋아요. 내가 모임을 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그럼 일회성 특강. 우선 30분짜리를 먼저 해보는 거야, 30분짜리. 30분짜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강사님, 저 한번 특강 한번 할 기회 달라고. 그럼 제가, 아, 하지 마세요, 이래요? 해보시라고 하지? 예? 그럼 하려면은 뭐예요? PPT를 한 장씩 만들어야겠죠. 오늘 한 장, 내일 한 장, 이렇게 PPT 한 장씩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거 관련 책들도 읽어보고.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일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들이 당신의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좀 사기치려고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박형 코치가 사기치려고 이거 메신저 사업 이거 방을 만든 것 같다. 예, 예, 우리 장지혜 선생님도 아까 댄스 열심히 치더니 또 하품하시더니 또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하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CS 강사 과정을 처음에 국비 지원으로 이제 들었는데, 저는 강사 교육만 들으면 강사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계속 막 미친놈처럼 여기 가서 막 글 올렸다 쫓겨나고 저기 가서 글 올렸다 쫓겨나고 막 욕 먹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회사로 들어가서 어떤 교육회사로 들어가서 어떤 단계를 보통 강사들이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불러주는 강의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모집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회사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펙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펙이 없어서. 그런데 들어가려면 막 그런 막 박사 석사 해야 되거든. 예. 근데 저는 뭐 스펙도 없고 그런데 들어갈 그런 것도 안 됐고 나중에 기회가 왔죠. 나중에 제가 강사 활동 많이 하니까 나중에 와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때도. 왜? 저는 맨 땅에 개척이 답이다. 그쵸? 개척이 답이다. 저는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맨 땅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마케팅 교육을 들으러 다닌 거예요. 마케팅 책, 마케팅 강의. 돈 많이 썼어요. 몇 천만 원 썼어요. 배울 때가 있다면 계속 간 거예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계속 SNS 마케팅. 근데 SNS 마케팅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이에요. 꾸준하게. 뭐 상위 노출 저는 사실 그런 건 몰라요. 근데 계속 거기다가 꾸준하게 올린 거예요. 꾸준하게.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 뭐 관심 없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처럼 계속 한 거예요. 저는 브랜딩은 뭐냐? 지속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독서 모임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아무도 안 온 날도 많았다니까요. 근데 매주 한 거예요. 매주 계속. 처음에 이거 줌 할 때도 처음에 많이 안 왔어요. 근데 매주 한 거예요. 오픈 채팅방도 만든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00명이 넘었잖아요. 계속 한 거라니까요. 미친놈처럼. 욕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해.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욕하던지 말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니까 막 같이 하재. 이제 와서. 예전에 거들떠도 안 보더니 막 이제 와서 막 같이 하재.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 혼자 하라고 해. 혼자서 잘하는데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이제 두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가정의 중심이 사실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빠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엄마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영환 교수님 컨텐츠 스쿨 수업 들으면서 4050 여성분들을 제 이제 타겟 고객으로 잡았어요. 4050 여성분들의 지식 창업을 돕는 거. 예.
나는 이렇게 엄마들이랑 얘기하는 게 잘 맞더라고. 네. 사실 내가 10년, 20년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 낳고 집에서 있으면서 되게 어떤 우울감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거, 내 걸 포기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집에서 아이도 키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아, 용기가 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힘들었을 때 제가 작년에 진짜 막 2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제로였거든, 저도.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매일 1대1 코칭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내가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돕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내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던 건 뭐지? 처음에 우선 무료로 해보는 거야. 무료로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대가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가 없이 계속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게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나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눠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길까봐. 강의하면요, 사진 못 찍게 하고, 녹음 못 하게 하고, 전 다 계속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버리잖아요. 요즘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버려. 하도 따라해가지고. 그쵸, 공유. 백만 년의 메신저 책에서 그래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 그쵸, 시크릿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요,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주세요. 우와,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돼? 할 정도로 다 알려주세요. 알려줘도 못해.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다 막 살려달라고 전화 와가지고 막 우세요. 진짜 전화 와가지고 막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막 이제 전화를 좀 차단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 전화를 막 우세요. 막 살려달라.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구세주도 아니고 나랑 뭐 통화한다고 내가 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제주도인데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좀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메신저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를 믿는 자는 수익이 늘어나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에 또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맨날 힘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어, 사실. 예? 막 돈 버는 얘기, 잘 되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은데, 맨날 막 살려달라고 전화 오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막 또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떻게 살았고, 한 번 통화하면 몇 3, 40분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게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직원도 없이 혼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뽑았어. 전화 받아줄 사람을 뽑았어. 근데 또 한편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걸 요청하실까? 상담을 요청하실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은. 다 아프고 다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가재독을 다 팔았대. 집에 돈 될 만한 건 다 팔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제 주위에도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폐업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K 곡선이 딱 맞다니까요. 더 잘 되는 사람, 더 안 되는 사람. 위기 속에 기회의 씨앗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빨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오프라인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솔직히. 오프라인만 하셨던 분들은 내가 온라인에서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파셨다고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내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계속 빨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만 사업하셨던 분 특히나
그리고 지식 창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 창업. 브랜드 버추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니까요. 훨씬 더. 근데 그 가치를 나만 이게 뭐라고? 나만 이걸 평가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메신저가 되었나? 사람들은 사생활에서 관해서든 직장 생활에 관해서든 항상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요. 조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무료로만 제공하면요, 가치를 못 느낀다니까요. 비용을 받아야 돼요. 비용을 받고 그 이상의 가치로 제공하시면 돼요. 10,000원을 받고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특히나 10,000원을 받으세요. 10,000원을 받고 선물을 많이 주세요. 기프티콘도 주고. 저희 메신저 유치원도 이제 회비를 좀 받을까 해요. 무료로 하니까 신청해놓고 신청할 때는 글을 이만큼씩 쓴다니까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이만큼 써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하겠다고. 한 2, 3주만 지나면요 과제 안 해. 다 내보내고 있어요 다. 난 이대원 원장이랑 나랑만 딱 남아도 나는 무조건 할 거예요. 메신저 유치원은 계속. 네? 메신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루 10분 독서, 하루 10분 글쓰기 이게 힘든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죠. 준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준비하는 과정. 아주 작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인풋, 아웃풋, 독서, 글쓰기. 이게 없이는요, 메신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지 마세요. 10분 독서, 10분 글쓰기. 아주 작게. 킬리치 회장님도 처음에 사업 망했을 때, 시범 말아 들으셨을 때, 처음 했던 게 나가서 걷는 거랑 독서, 10분 독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메신저 유치원 들어와도 과제 안 하면 다 내보내요.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이걸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 이제 쫓겨나시는 거야. 난 내보낼 때 내가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 근데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 가만히 놔둬. 안 그래요? 메신저 유치원 계신 분들. 예? 처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57페이지 토니 로빈스는 그 내 안에 잡는 거인을 깨워라 그 저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토니 로빈스는 30년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잠재된 힘을 찾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브랜드로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구축했다. 스티븐 코비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책 아시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7가지 간단한 습관을 연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1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교육 기업을 구축했다. 그의 메시지를 담은 책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출간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즈니스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그 지글러. 이 사람은 이제 그 세일즈의 또 이거거든요. 최고봉이거든요. 지그 지글러는 거의 40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성공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리고렌 목사님 아세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 교회 가가지고 만났거든요. 작년에 여기 가가지고 딱 앞에 마당에 계시더라고. 딱 사진 하나 찍었어요. 영성에 대한 그의 조언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펴냈고 이 책은 미국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2만 명이 운집한 회합을 개최했고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존 맥케인을 초청하여 시민 포럼을 주최했다. 존 그레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인 양 다르다는 단순한 생각에 착안해 이에 대한 사색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으로 펴냈고 이후 30년 동안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또 다른 책, 강연, 워크숍, 코칭, 온라인 비디오 등 다양한 통로로 제시하여 사업을 확장시켰다.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책,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있고 그게 뭘로 나오냐? 책으로 나와요. 강연, 어떤 일회성 강연, 이렇게 1시간, 2시간짜리 강연이 될 수가 있고요. 워크숍, 어떤 4주짜리 프로그램, 8주짜리 프로그램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칭, 1대1 코칭, 또 그룹 코칭, 소그룹 코칭 이런 코칭이 될 수 있고요. 온라인 비디오.
저는 이제 좀 거꾸로 학습을 하려고 해요. 이런 영상들을 지금 한 800개 정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별로 분류해서 지금 어플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마케팅 영상들 쭉, 그 다음에 어떤 뭐 심리학 영상들 쭉, 어떤 독서 관련한 영상들 쭉 해가지고 그 영상들을 본 사람만 그 넥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순서 프로세스 저도 이걸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가 안 되는데 이유식도 스텝만 마. 1단계 이유식, 2단계 이유식, 3단계 이유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3단계부터 하고 싶은 거 1단계가 안 되는데 블로그가 안 되는데 뭐를 하냐 이거예요. 오픈 채팅방을 안 만드는데 왜 블로그 안 하세요? 왜 오픈 채팅방 안 만드? 다 안 돼. 다 아는데 안 만드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안 돼. 근데 안 만들어.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일단 어설프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로 시작하는 거예요. 블로그 글 써도 아무도 공감 안 눌러주고요. 아무도 댓글 안 달아줘요.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아무런 관심 안 갖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들은 소소해 보이는 메시지에서 출발했다. 60페이지예요. 그리고 이들 중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작할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도 시작할 때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평범했다. 평범한 사람이 메신저가 되는 거라니까요. 일단 시작한 다음, 일단 시작 채팅방에 남겼어요. 일단 시작. 일단 시작한 다음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자신의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것이다. 일단 시작. 일단 시작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독서 모임을 배워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뭐 마케팅을 배워가지고 마케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오 이게 아닌가 보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처음에. 맨날 실수해요. 실패 투성이에요. 오늘도 아까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메일 주소를 안 넣었어. 이메일 주소를.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써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그냥 채팅방에 올렸는데 예, 지금도 실수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이메일 보내는 뭐지? 줌 개설하는 거, 줌 개설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구글 설문지 만드는 거. 예전엔 저는 구글 설문지 안 만들었을 때는 다 일일이 한 명씩 다 보내줬거든요. 예, 노가다 했죠, 노가다. 근데 지금 구글 설문지하니까 여러분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쓰셨잖아요. 그럼 한 번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 단체 이메일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줌 초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OBS 이런 거는 김종학 강사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좋잖아요. 그쵸? 이 화면 전환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쵸? 저도 이렇게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해야겠네. 61페이지. 누구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 누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예요. 누구나. 누구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오는 거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있어요?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오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선생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꾸준히 어떻게 해요? 건강상식.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노션 관련한 거, 영어 관련한 거, 그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 이게 컨텐츠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 상강유형, 이건 뭐예요? 성격 유형. 그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 그거는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걸로 브랜딩으로, 브랜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내나요? 그쵸, 좋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 그게 컨텐츠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를 질문이죠. 질문을 모으세요. 질문을 모으자. 채팅만 남겨. 질문을 모으자. 질문을 모으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오는 거. 그 질문을 한 줄 써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쓰세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땡땡땡. 두 번째 땡땡땡. 세 번째 땡땡땡.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제일 이쁘냐면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질문 안 하고 질문도 안 하시고. 지금 김양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양규 교수님 10분 경영에 보시면요. 하나의 그 10분짜리 거기 콘텐츠에서 저걸로 해주시거든요. 그 세 가지 답변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볼게요. 60대 육아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4050 그 여성분들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런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4050, 40대 육아맘입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실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온라인 독서 모임 세 군데 참석해서 벤치마킹 하기.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풀어서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받은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서 쓴 거예요. 독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다른 독서 모임인 첫 번째 참여해보는 거, 두 번째 나만의 차별화 찾는 거. 다른데 독서 모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독서 모임에 와야 되는지. 네. 60대도 오셔도 되고 70대도 오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독서 모임 공지를 블로그에 올리고 수정하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서 모임 공지 글들 다른 데 올렸던 공지 글들을 보면서 비슷하게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공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40대 워킹맘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가정도 나의 일도 다 찾아서 관리해야 할까요? 시간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해보는 거.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해보는 거. 내가 시간을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을 기록해보는 거.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내가 20% 일이 80%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일이 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뭔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위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위임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루타임. 나만을 위한 시간,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 노하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댓글을.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나 코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글 쓸맛이 나죠. 근데 이렇게 또 글을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또 이제 쓸맛이 안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반응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정기적인 컨텐츠 발행, 꾸준한 컨텐츠 발행.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블로그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메신저 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5번씩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메신저 유치원 아니신 분들은 나는 한번 여기서 결단 한번 해보세요. 약속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올려보겠다. 매일 하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일일 리포스팅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거의 그 블로그 구독자 거의 곧 7,000명 되거든요. 예. 지금 6,900명 조금 있으면은 저 계속 한 거예요. 지금 6,963명인데 조금 있으면 7,000명 돼요. 계속 하다 보니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많겠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일주일에 5번. 그쵸? 매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구나.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블로그라도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다 나는 팟빵이라도 먼저 해봐야겠다. 아니다 나는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거야.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채팅방에 간단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남겨주세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얘기, 블로그 메일, 그쵸. 남을 돕는다는 거. 그래서 블로그에도 그냥 개인의 일상을 올리기보다는 어떤 정보성 컨텐츠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올려보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나와 경쟁하기,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거, 작은 습관의 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반복이 힘이다. 그쵸. 블로그 1인 1포스팅 하기. 네, 아끼며 주시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어보는, 루틴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 답변 3가지 만들기. 내가 가진 컨텐츠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계속 글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도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메신저는 가능하다. 가치 있는 일. 요 책 꼭 추천해드립니다. 인플루언서의 글쓰기. 100만장자 메신저 책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인플루언서의 글쓰기. 요 책 너무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근래에 제가 봤던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5월달 베스트 도서. 네. 평범한 사람이 메신저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신저를 위한 공부방에도 간단하게 후기 한 줄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기를